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전 안국계와 현재 이주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맡고 있는 우다야라입니다. 20년 넘게 이주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왔습니다. 안국계는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를 내주는 고용화과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이주동자들이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주동자들은 안국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고 위험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일터에서 다치고 때로는 목숨을 잃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산재를 당해도 그게 산재조차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산재인지, 언제 어떻게 산재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라팀은 고질적이지만 오랫동안 외면받아오는 문제에 주목한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시도는 우리 이주동자에게 군 희망이자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기초개념 이해의 부재를 해결하는 솔라팀의 발표자 임수아입니다. 저희가 인터뷰에서 만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작업 중 허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사업주는 그에게 한 장의 종이를 내밀며 여기에 서명하면 치료비를 줄 테니 병원에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던 그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문서에 서명했고 뒤늦게야 그것이 산업재해 신청을 포기하는 문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치료가 더 필요했지만 추가적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그는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하다 치료를 중단하여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은 악화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닌 대다수의 이주 노동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나인 비자 이주 노동자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으로 취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위 3D 업종이라 불리는 이 분야는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산업재해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됩니다. 실제로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의 산재 사망 발생률은 전체 근로자 대비 무려 7배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주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주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겪고 나서 이를 어떻게 대응할까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산재를 겪은 이주 노동자 중 단 15%만이 산재 신청을 받아 치료와 보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나머지 85%는 치료비를 전액 스스로 부담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더 심각한 점은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이주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조차 몰랐다라고 답한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에서 만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는 산재라고 말하면 이해했지만 산업재해라고 말하자 그게 뭐냐고 되물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지원센터 역시 산업재해 자체를 잘 몰라서 혼자 신청할 수가 없다.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심각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나인 이주 노동자가 산업재해에 대해 대체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현장에 나갔습니다. 수원역, 남양주 제조업단지, 지원센터 등을 찾아가 이나인 비자 이주 노동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90% 이상이 일하다 아팠을 때나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54% 이상이 산재를 신청할 때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45% 이상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 즉 불법체류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E9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E9 이주 노동자는 대체 왜 산업재해에 대한 기초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저희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대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먼저 이들은 입국 직후 연수원으로 이동해 2박 3일간 사전 취업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 취업 교육 교재를 살펴본 결과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은 330페이지 중 단 4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내용 또한 보상 적용 요건과 급여 종류 등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받는 산업안전교육 같은 경우 실제 강사님을 만나 인터뷰해본 결과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끼임이나 추락 등 사고 예방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법적으로도 산업재해 보상제도가 있다까지만 알려주면 되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답하셨습니다. 즉, 이주 노동자들은 정작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지식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이주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디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지 몰라 잘못된 정보에 쉽게 노출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만났던 이주 노동자 엘님의 경우 산업재해를 겪고 사업주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친구의 소개로 노무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노무사가 아닌 사기를 치는 브로커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엘님은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엘님에게 산업재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교육이나 기관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런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E9 이주 노동자는 산재 및 권리에 대한 기초 개념 이해의 부재로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문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E9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대해 가장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를 5가지로 유형하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산재 보상 대상자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나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를 모른다. 셋째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몰라 신청에 실패한다. 넷째는 브로커나 사업주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5번째는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한다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보상제도의 개념, 산업재해 유형, 보상 신청 절차, 대응 방법, 지원 체계로 구성하여 5가지 핵심 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담아 만든 것이 바로 E9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 보상 기초교육자료 산재북입니다. 산재북은 2명의 노무사 자문을 통해 법적 정확성을 확보하였으며 복잡한 절차와 개념은 만화와 실제 사례, 쉬운 퀴즈로 표현하였습니다. 또 어려운 용어는 모국어를 통해 쉽게 풀어 번역했습니다. 저희는 이주 노동자들이 지원기관으로 모이는 일요일을 활용해 산재북을 기반으로 1시간 반 내외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사전 퀴즈를 통해 이해도를 점검한 뒤 모국어로 된 산재북을 펼쳐 쉬운 한국어로 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역량 강화 세션을 통해 실제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앞서 저희의 솔루션을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 솔루션이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산재북의 효과와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E9 이주 노동자 총 61명과 MVP 테스트를 4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차 테스트는 산재북은 이주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가설 아래 현장의 니즈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사전 취업 교육 교재는 단순한 정보 나열에 그친 것에 비해 산재북은
5가지 핵심 개념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냈습니다. 그 결과 직장에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줘서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에 정보가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워 만화와 퀴즈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어려운 단어는 한국어도 함께 표시하였으며 만화와 OX 퀴즈의 비율을 더 늘려 2차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만화를 2개에서 10개로, 퀴즈를 9개에서 17개로 늘렸습니다. 교재가 더 쉬워진 만큼 이번에는 교육 없이 이주 노동자분들이 스스로 산재북을 통해 학습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자 학습하려면 텍스트의 양이 너무 방대해져 이는 스스로 학습하기 쉬운 교재라는 산재북의 취재와는 맞지 않게 되어 산재북은 최종적으로 교육 형태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기초개념 이해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실제 대응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3차 테스트에서는 대응 역량 강화 세션 활동지를 추가하여 실제 산업재해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참지 말고 병원에 꼭 가보겠다, 진단서를 반드시 챙겨야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쳐 저희는 지원센터 봄날에서 5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총 4차례에 걸친 MVP 테스트를 통해 저희는 산재북이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의 평균 만족도는 4.83점으로 실제로 교육을 들은 분들 중에 다음 수업에 친구를 또 데려와서 재수강할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학습 효과였는데요. 실제로 사전 사후 테스트 평균 정답률이 210% 이상 증가하며 사후 퀴즈 만점자 베트남 이주 노동자 민님 같은 경우 다음 수업에서 본인 친구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해주는 등 단순 암기를 넘어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쳐 산재북을 더 많은 지원기관에게 도입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지원기관에서 전문 강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기관에서 산재북을 갖고 스스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산재북을 패키지화하였습니다. 산재북 패키지는 산재북, 사전사후 테스트지, 대응 역량 강화 활동지, 강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제안하였더니 그동안 산재보상 교육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 기관 무려 22곳에서 산재북 도입을 확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22개 기관들을 거점으로 네팔어, 베트남어 등 현재 번역된 교재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지원기관에서 추가적인 번역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캄보디아어, 벵골어 등 번역을 확대하여 더 많은 이주 노동자에게 닿게 할 것입니다. 또 이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1월과 12월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주 노조와 협력하여 이주 노동자분들이 스스로 산재북을 교육할 수 있도록 강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모니터링과 정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 노동자분들이 단순히 권리의 확산자를 넘어 교육과 확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주 노동자분들의 산업재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 하나로 1월부터 지금까지 주제 변경 없이 이주 노동자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산재북은 이주 노동자분들이 더 이상 정보의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지키길 바라는 저희의 간절한 마음에서 탄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솔라팀은 산재북과 함께 이주 노동자들이 스스로 당당히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